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분류부터 드디어 위험물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시간입니다. 3류 위험물까지 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4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 그리고 위험물 특징까지 해서 나눠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이 좀 많기 때문에 나눠서 보는 거 있고요. 각각의 위험물별로 특징 중요한 거 위주로 볼 예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찝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볼 위험물 유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은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각각 산화성 고체랑 그다음에 가연성 고체이고요.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 됩니다.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가 되고요. 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가 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험물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성 고체는 우리 앞에서도 연수의 3요소에서도 봤던 것처럼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됨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고요. 연수의 3요소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연물이 되는 친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류 위험물이랑 2류 위험물은 같이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소의 3요소에 의해서 가연물이랑 그리고 산소 공급원이랑 점화원까지 있게 되면은 우리 연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은 같이 둘 수가 없겠다라는 게 문제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2류 위험물은 우리 인화성 고체까지 포함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자연발화성 물질로는 황린이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금수성 물질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수성 물질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물을 금한다는 겁니다. 물과 닿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물질들을 말하는 거고,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인데 자연발화성 물질은 이제 자연 속에 그냥 냅뒀었을 때, 그냥 뒀을 때 이제 발화할 위험이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자연발화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린 같은 친구는 물속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산이 구인 물속에 저장을 하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고요. 인화성 액체는 기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보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자세하게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고 기름 생각하시면 되고요. 5류 위험물 나왔죠.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자기연소하기도 하고 어땠습니까? 산소 공급원 역할도 했었죠. 산소 공급원 역할도 하는 친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산화성 고체라고 봤는데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끝나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앞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간단하게 볼 거고요.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해가지고 산, 가자, 무슨 산, 인자, 산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어렵지 않게 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험물 특징만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물별 특징 꼭 알고 계셔주셔야 해요. 그래서 혼재 가능한 위험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 어떻게 혼재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1, 2, 3, 4, 5, 6, 5 옆에 친구 4 두고 가로로 혼재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은 각각 산화성 고체와 산화성 액체이므로 둘이 합했을 때 불날 위험이 없겠죠. 그래서 혼재가 가능합니다. 2류 위험물은 우리 가연물이잖아요. 가연성 고체, 그리고 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혼재 가능하고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그리고
사류이온물은 석유류인데 금수성 물질은 웬만해서는 석유류에 넣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1유이온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해서 1, 2, 3, 4, 5, 6 4를 했었을 때 우리 가로로 혼재가 가능하다고 했고 1유이온물이랑은 6유이온물만 혼재가 가능한데 6유이온물 여기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실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기에서 엄청 자주 나와요. 엄청 자주까지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1류, 여기가 2류, 3류, 4류, 5류, 6류 이렇게 있고요. 이 정도면 보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1, 2, 3, 4, 5, 6, 4 했을 때 가로로 혼재 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1유이온물은 6유이온물과 혼재 가능하고 나머지는 혼재가 안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실기에서는 빈칸에 알맞은 거를 넣어라 라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혼재 가능한 이 표를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저 해볼게요. 2류는 우리 5류랑 4류랑만 혼재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4류, 5류 동그라미 나머지 X 해주면 되고요. 3류는 4류랑만 가능하죠. 나머지 X. 4류는 제일 많이 혼재가 가능한 물질이에요. 2류랑 3류랑 5류 가능하고 5류는 우리 2류랑 4류만 가능하고요. 6류는 1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채워주시는 게 실기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표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은 같이 이론할 때 한 번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재 가능한 것도 있고 유별을 달리 했을 때 1m 이상 간격을 유별을 달리 하더라도 1m 이상 간격을 뒀을 때 저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1, 2, 3, 4, 5, 6, 4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5류와 3류를 위로 같이 옮겨줍니다. 그리고 가로로 혼재가 가능한데 그래서 1, 3, 5, 6 그리고 이렇게 2, 5 그다음에 4, 5 그리고 3, 4 이런 식으로 혼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각각의 기준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1류 이온물과 5류 이온물을 저장할 때에는 우리 1류 이온물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제외해야 되는 거고요. 1류랑 6류는 원래부터 혼재 가능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1류랑 3류랑 이렇게 만나 있을 때에는 3류에 대해서 조건이 붙는데 황린을 함유한 것일 때만 이제 혼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류와 4류는 원래 혼재 가능했었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2, 4, 5, 4를 안 썼네요. 원래 혼재 가능했었으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3류와 4류를 보겠습니다. 3류와 4류인데 4류 이온물은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을 함유한 것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류와 5류를 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잘못 썼죠. 2, 4, 5, 4인데 이렇게 썼어야 됐죠. 그래서 만약 마지막으로 4류와 5류를 봐야 하는데 우리 4류 이온물 중 유기가산화물과 5류 이온물 중 유기가산화물을 함유한 것에 한해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잘 나오는 걸 골라보자 라고 한다면 이 친구랑 그리고 이 친구 정도가 자주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으로는 우리 1류와 6류까지 해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꼭 봐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훑어보시는 정도로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위험물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종류부터 이제 볼 건데 1류 위험물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었죠. 산가제 인자산에서 딱 처음에 보는 산화성 고체가 됩니다. 우리 앞에 거 분들 잠깐 풀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넘기고 다음에 다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가 되는 거고요. 우리 아연수산 염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감은 부지라 과다다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아연가무, 부지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각각의 위험물 품명에 따라서 지정수량이랑 그다음에 분자식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수량까지 같이 외우는 거예요. 50 아연가무이고 우리 300 부지라 1000kg의 이제 지정수량을 가지는 과다다 이렇게 1, 2위험물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연수산 염료는 아연수산 나트륨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염소산 염료는 우리 이렇게 염소산 칼륨, 염소산 나트륨으로 보는데 염소산 염료랑 과염소산 염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소산 염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CaO3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3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산소가 하나 빠진다라고 한다면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아염소산 염료가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하나 더하게 되면 과하게 산소가 많습니다. 라고 해서 과염소산 염료가 됨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산소 개수의 차이에 따라서 아가 붙냐, 그냥 염소산이냐, 아니면 과염소산이냐라고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기거산화물입니다. 무기거산화물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거의 매회 나오게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봅니다. 과산화칼륨과 과산화나트륨이 있는 친구이고요. 과산화칼륨은 K2O2, 과산화나트륨은 Na2O2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의 중요한 특징은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수 소화가 절대 안 되고 이 친구들은 질식 소화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연가무는 위험 등급이 1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까지 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연가무 봤으니까 나머지 부지라 과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지라 과다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브로민, 산화암모늄,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아이오딘, 산칼륨, 과망가니즈, 산칼륨, 다이, 크로민, 산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브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브로민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요오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아이오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망간산 있잖아요. 망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망가니즈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중크롬산이다 라고 했는데 중이 다이로 바뀌었고 크롬은 크로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5가지 잘 1, 2위험물에서 체크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지정수량이랑 그다음에 위험 등급까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외우는 걸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뒤에 가서 각 위험물별 중요한 특징을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지정수량이랑 위험 등급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다이크로면산 칼륨 어떻게 생겼는지 분자식 을 보고도 문제 풀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각각 분자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일위험물은 가연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가연성 고체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가연성 고체에서 일단 황화인이 보이는데 황화인은 우리 지정수량 100kg이고 세 가지로 나뉩니다. 3황화인, 5황화인, 7황화인이고 각각의 황 뒤에 사무치 붙는 거에 따라서 나눠지게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화인 정린 황이다라고 해서 황건적이 황을 들고까지 해서 지정수량 100kg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속, 철, 마그네슘이다라고 해서 지정수량 500kg, 마지막 인화성 고체다라고 해서 지정수량 1000kg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류위험물은 특이하게 위험 등급 1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2등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등급과 3등급만 있음을 볼 수가 있고 황건적이 황을 들고까지가 2등급, 나머지가 3등급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봐야 할 게 정린 같은 경우에는 정린은 황린이랑 동소체인 친구입니다.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이고 삼류위험물이죠. 황린은 피부로 쓰고 정린은 피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황을 볼게요. 황은 원래 이름이 유황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황으로만 나타내지는 거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속분의 종류도 3가지가 있습니다. 알루미늄분, 아연분, 안티몬분인데 제일 많이 볼 거는 알루미늄분임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류이온물에서 반응식을 좀 많이 볼 텐데 반응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마그네슘분 정도, 그다음에 황화인. 황화인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볼 거예요. 정리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꼭 알고 계셔 주셔야 합니다. 인화성 고체도 우리 하나로 나중에 띄워서 볼 텐데,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될 주의사항이나 혹은 게시판 쪽에서 얘를 따로 띄워서 볼 거기 때문에 뒤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친구는 우리 물이랑 이제 반응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산화 마그네슘이랑 그다음 수소를 발생해요. 그래서 아까 1류이온물에서 무기가산화물은 산소를 발생했잖아요. 여기 2류이온물에서는 이 친구는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물이랑 닿아서 안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따가 곧 있으면 뒤에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이랑 우리 등급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합니다. 삼류이온물 보겠습니다. 삼류이온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 되는 거고요. 자연발화성 물질은 하나밖에 없죠. 황린 20kg다라고 해서 지정수량 너무 잘 나오고, 황린은 정린과 동소체였는데 정린은 P라고 썼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P4라고 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친구 지정수량까지 자연발화성 물질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우리 산이 구인 물속에 저장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알켈 알루미늄부터 해가지고 쭉 볼 건데 제일 잘 나오는 친구는 칼륨, 그 다음에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나트륨, 황린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칼슘도 우리 반응식으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나머지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칼륨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칼륨과 그다음에 수소 발생하게 되는 거고, 나트륨도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랑 절대 소화하면 안 되고 질식 소화해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 한번 볼 텐데요. 트라이에틸은 원래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트리에틸로 아셨을 거예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트리가 트라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리가 아니라 이제 트라이로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이구나. 이 친구는 이제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은 우리 수산화 알루미늄이랑 그 다음에 우리 에탄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트라이가 3개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에틸이 3개 있는 알루미늄인데 이 에틸에다가 수소를 하나 더해서 우리 에탄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틸이다라고 하면은 메틸은 CH3로 생겼고요. 얘가 물이랑 만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메탄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수소가 하나 더 늘어났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이쁘게 써볼게요. 메탄이다. 수소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정수량별로 우리 위험물과 분자식 꼭 알아두셔야 되고, 삼류위험물은 우리 10알칼리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10에 알칼리나 그리고 이황 하시면 되고요. 5 알토 6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뒤에 300을 볼 건데 300은 금수인탄이다라고 해서 금수인탄이다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금수인탄인 제 3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분자식 다 너무 중요한 거고 실기까지 다 함께 볼 친구들이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칼슘 먼저 쓰시고 수소 쓰시면 되고요. 수소와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먼저 쓰고 수소 쓰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3개는 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나칼슘,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은 꼭 분자식 생긴 거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류연물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자라고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마그네슘, 고형 알코올은 인화성 고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슘 안티몬분 있는데 안티몬분이 금속분 종류 하나죠? 칼슘 삼류연물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거 3번 구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삼류연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황, 정린, 황린, 삼황아인 있는데 해당하는 거 고르는 거네요.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 지정수량 20kg인 친구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거 3번밖에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류이연물이었어요. 4류연물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 기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엄청 길어요. 여기 특수인화물부터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이랑 비수용성을 또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가 정말 자주 나와요. 특수인화물은 자주 나와서 다 봐주셔야 되고요. 이 친구는 비수용성, 수용성 상관없이 지정수량 50kg를 가집니다. 이氧화탄소 분자시 다이에틸에터, 원래 이름은 디에틸 에테르가 되는 거고요. D가 다이로 변했고 에테르가 에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틸이 두 개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랑 산화프로필렌도 우리 분자시 꼭 알고 계셔 주셔야 하고요. 뒤에서 인화점도 같이 볼 겁니다. 이氧화탄소 인화점 우리 마이너스 30도다라는 거 우리 엄청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다이레틸에터 인화점은 마이너스 45도다라는 것도 엄청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氧화탄소와 마찬가지로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1석유로 유명한 친구는 우리 휘발유 친구 있고요. 휘발유 많이 넣죠. 톨루엔, 벤젠 이렇게 있는데 벤젠이랑 우리 톨루엔 앞에서 봤었죠. 우리 방향속 탄화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젠에서 비슷하게 생긴 친구잖아요. 벤젠에서 파생돼서 비슷하게 생긴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자식도 자주 볼 수 있는 거 사이아나수소 HCN이라고 적는 거. 아세톤도 많이 봤었죠. 아세톤 인화점도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18도 꼭 알아두세요. 피리딘 그리고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도 다 너무 중요하고요. 알코올류도 우리 지정수량 400kg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비수용성일 때 제1석유를 지정수량 200kg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거를 타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깜지 쓰듯이 외우실 건 없고요. 요 정도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외우시게 될 겁니다. 특이점이 특수인화물만 이제 1등급이고요. 나머지 1석유류부터 해서 2등급부터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석유류를 이어서 볼 거고요. 2석유류 중요하게 나오는 친구가 등유랑 경유가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클로로 벤젠도 우리 벤젠이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죠.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지정수량 1000kg가 되겠습니다. 1000리터네요. 그래서 제가 키로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리터입니다. 우리 4류연물은 리터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른 친구들은 다 키로의 단위를 가지는데 여기에 액체잖아요.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리터의 단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6류연물인 산화성 액체는 다시 또 키로의 단위를 가지는 거 단위까지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석유류 수용성의 아세트상 우리 분자식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하이드라진도 잘 나옵니다. 제3석유류에는 우리 중유랑 아닐린이 예시로 많이 보이고 있고요. 나이트로벤젠이 5류이온물인 척하고 나오는데 5류이온물 아니라 제4류이온물의 3석유류다라는 거 꼭 봐주셔야 됩니다. 얘가 문제 보기로 많이 나와요. 보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랑 에틸레 글리콘이 있구나 라는 건 그냥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석유류는 우리 지정수량 6,000kg가 되겠고, 그리고 동식물류는 10,000kg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동식물류는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볼 텐데, 아이오딘 값에 따라서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나눠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중요히 봐주시면 됩니다. 오류위험물 보겠습니다. 오류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 되고요. 우리 자기 반응성 물질은 어떻게 해옵니까? 식진류부터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수량 10kg이다라는 건데, 우리 원래 오류위험물은 200kg까지 있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200kg가 다 100kg로 지정수량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오류위험물은 10kg랑 100kg 이렇게 두 가지 지정수량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십질류라고 했으니까 질산 에스터류랑 유기과산화물은 여전히 10kg 지정수량 가지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100kg다라고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산 에스터류다라고 하면은 이 질산 에스터류도 자주 나와요. 나이트로 화합물이랑 비교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종류를 다 외워주셔야 해요. 그래서 질산 에스터류는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나이트로 글리세린, 나이트로 글리콜, 나이트로 셀룰로스, 셀룰로이드까지가 질산 에스터류의 종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과산화물은 우리 과산화 벤조일 아세틸퍼 옥사이드가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유기과산화물이 지정수량 10kg다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등급 1등급이었죠. 나머지 이제 지정수량 100kg인 친구들을 볼 텐데, 나이트로 화합물과 우리 질산 에스터류를 제일 많이 비교해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산 에스터류랑 나이트로 화합물 종류 정도 봐주시면 되고, 나이트로 화합물은 우리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트라이나이트로 페놀, 테트릴까지 해서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과 페놀은 우리 분자식 앞에와 같이 써줄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은 CH3가 들어가고 페놀은 OH가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고요. 트라이나이트로 페놀은 피크린산이라고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식이 또 중요한데, 구조식 뒤에서도 볼 거지만 여기서 좀 잠깐 간단히 본다면,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맨 꼭대기에 CH3를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NO2가 3개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페놀 같은 경우에는 맨 꼭대기 위에 있는 CH3 빼주고 OH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정수량 100kg, 그리고 위험등급 2등급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육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이 친구 지정수량 단위 여전히 kg이고 지정수량 하나밖에 없어요. 300kg다. 하나밖에 없음을 보시면 되고, 얘는 종류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잘 봐주셔야 되는데, 질산, 과산화, 수소, 그리고 과염소산, 할로젠간 화합물입니다. 원래 할로겐 화합물이었는데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질산 분자식, 과산화 수소 분자식, 과염소산 분자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지정수량이랑 위험등급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류위험물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특징이랑 위험물 하나하나 종류별 특징 보도록 할 건데요. 중요하게 나오는 거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다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1류위험물은 우리 산화성 고체였죠. 산화성 고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전에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뭐 과염소산, 칼륨이나 염소산, 나트륨이나 아니면 우리 과산화, 나트륨이나 이런 친구들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해할 때 무조건 산소 나오겠죠. 근데 얘가 주의해야 될 게 문제에서 수소 발생한다고 하는데 수소가 아니고 산소 발생이다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연물과 접촉 혼합으로 인해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이류위험물과 우리 혼재가 안 됐었죠. 그리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무기과산화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과산화 나트륨 그리고 과산화 칼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각각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 생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가 생깁니까?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심하게 발열해서 주수 소화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질식 소화해야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물과 접촉 피하고 주수 금지를 해야 되겠다. 대신에 주수 금지를 피하고 질식 소화를 해야 해서 항자수소 염료 분말 소화약제를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항자수소 염료 분말 소화약제나 팽창질석 마름모래 등을 이용해서 질식 소화를 해주면 되고요. 그 외에는 주수 소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1, 2연물은 웬만하면 잘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특징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 이제 자세하게 볼 텐데, 과염소산 염료부터 보겠습니다. 과염소산 나트륨은 우리 어떻게 생겼습니까? 과염소산이니까 우리 산소가 4개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친구는 무기가산화물이 아니죠. 근데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서 가열 분해했을 때 산소 발생하고 주수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기가산화물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해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인류위험물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약간 튀는 아이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튀는 아이들을 꼭 외워주셔야 되고, 특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산화 나트륨과 과산화 칼륨이라는 친구,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열이나 충격 가할 때 산소를 방출을 하고요. 수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소는 안 된다. 그래서 물과 반응할 때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발생하죠. 그래서 물과 반응할 때에도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 소화가 안 되고 질식 소화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질식 소화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정답을 고를 친구는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 설비가 분말 소화 약제가 있다라는 거 확인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화재 적응성이 없는 소화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우리 예를 들어서 과산화 나트륨 있는데 이 친구 먼저 물이랑 반응시켜 봤더니 수산화 나트륨이랑 산소 발생했어요. 개수는 따로 안 맞췄습니다. 산소 발생하면 어때요? 우리 계속 물 뿌려주면 됩니까? 안 되겠죠. 물 뿌려주면 안 되니까 주수 소화 안 되고 질식 소화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질식 소화할 때 우리가 답으로 가장 많이 보고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 설비 있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100% 물 쓰는 거니까 주수 소화인 거죠. 그래서 적응성이 없는 건 2번의 물통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질산칼륨 보겠습니다. 질산칼륨이다. 우리 KNO3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친구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점 어떻게 생겼어요? 황목탄과 혼합해서 흑색화약 제조한다. 흑색화약 제조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질산칼륨 구해주셔야 되고요. 얘가 종종 자주 나오기 때문에 흑색화약 제조하는 친구는 질산칼륨이다라는 거, 분자식으로 정답 고를 때도 있기 때문에 분자식까지 해서 같이 연결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이 친구도 인류위험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열 분해하면 산소 방출한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질산칼륨이고 제가 분자식으로도 본다고 했었죠.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류위험물 보겠습니다. 이류위험물 가연성 고체가 되겠고, 가연성 고체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연성 고체의 특징은 우리 일단은 산소와의 결합이 쉽습니다. 왜 쉬워요? 연소의 3요소인데 가연물 산소 공급은 저마원 있으면 연소 불나는 거죠. 그래서 산소의 결합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속분, 철분은 밀폐된 공간에서 분진 폭발 위험이 있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되겠고요.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은 물기, 습기, 산과 접촉해서 수소와 열이 발생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수소가 아니라 산소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산소 아니고 수소가 맞는 겁니다. 금속분 같은 친구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금속, 철반에서 알루미늄 같은 거 볼 수가 있겠죠? 알루미늄 같은 친구 물이랑 만났을 때 수산화 알루미늄이랑 그 다음에
수소 발생되게 되는 거죠. 산소가 아니라 개수 따로 안 맞췄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아니라 수소 발생해서 물 안 되고 이 친구도 주수 금지입니다. 주수 금지하고 질식소화 해야 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질식소화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화성 고체 및 그 밖의 것은 주수소화 가능하다라고 따로 분리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인류 이온물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우리 질식소화하는 거 대표적으로 탄산, 수소, 염료, 분말소화설 및 분말소화 약제가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류이온물과 육류이온물이랑 육류이온물 맞죠? 육류이온물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육류이온물이 훨씬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류이온물도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합니다. 황은 순도 60 중량 % 이상이어야 하고요. 철분은 철의 분말로서 이게 자주 나와요. 이게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이상인 것이다 라고 해서 53과 50 구멍 뚫어놓고 가로 안에 알맞게 들어갈 수치를 구하라 라는 게 나오고요.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구리 니켈을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150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이상이다 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구멍 빵빵 뚫어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을 말을 구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라는 거 꼭 봐주세요. 마그네슘도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거나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상태의 것은 제외이니까 2mm, 2mm 해가지고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볼 건데 황화인부터 볼 거예요. 황화인은 3, 5, 7 황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황화인은 연소했을 때가 좀 중요합니다. 다음 중 3 황화인과 5 황화인 연소 시 공통으로 발생되는 물질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3황화인과 5황화인은 연소할 때 5산화인이고요. 그 다음에 2산화황입니다. 5산화인과 2산화황을 발생한다라는 거 꼭 2개 같이 봐주셔야 하고 이 친구들 반응식은 실기에도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끝났다고 하셔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실기까지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황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인은 3, 5, 7 황화인 등의 물질이 있고요. 가연성 고체이죠. 가연성 물질과 고체를 한 번에 풀었네요. 가연성 고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 친구 지정수량은 50kg, 100kg 나누지 않죠. 100kg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린 보겠습니다. 정린은 우리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린은 황린과 동서체다라는 거고요. 정린 같은 친구는 연소할 때 황린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5산화인이 생성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따로 안 맞췄는데 맞추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위에는.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 맞추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소 시 5산화인이 발생한다라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응식 꼭 기억해서 봐주셔야 하고요. 정린과 황린은 동서체다라는 것도 너무 잘 나옵니다. 황의 원래 이름은 유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름 바뀌어서 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황은 이제 분진 중 분말이 공기 중에 있을 때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황을 만약에 연소한다고 하면은 공기랑 닿는 거잖아요. 하면은 우리 이산화황이 생성되고 이산화황은 인체에 해롭다,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무해하다라고도 가끔 나오는데 무해한 게 아니라 해롭다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황중은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금속분 보겠습니다. 금속분, 알루미늄분, 안티몬분 이런 게 있죠. 알루미늄분이 많이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금속분 보실 때. 그래서 알루미늄분을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알루미늄분은 물이랑 반응하면은 수소는 알루미늄과 수소가 발생하죠. 개수 따로 안 맞췄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발생하면서 폭발하기 때문에 주수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가 있고요. 얘가 좀 짧나 보네요. 주수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대신에 질식소화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로 뭐가 나온다 했죠? 산소가 나온다고 하는데 산소 아니고 수소가 맞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 환과 마찬가지로 분진 폭발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루미늄분 연소 시에 주수소하면 왜 위험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우리 지금 이것만 몇 번째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쓰실 때 같이 쓰면은 더 빨리 외우실 수가 있어서 반응식 쓰는 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는 따로 안 맞췄지만 이렇게 써봤습니다. 알루미늄분이 연소한다고 했으면 연소할 때 물이랑 닿으면 왜 위험해요? 수소 발생하면서 폭발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소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주수소화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분 볼 거예요. 마그네슘분은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어떻게 씁니까? Mg라고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 친구도 우리 온수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은 수산화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소화 안 되고 그리고 질식소화 해야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마그네슘분도 우리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분진 폭발의 위험이 낮은 것도 그럼 잠깐 봐볼까요? 분진 폭발 위험이 낮은 거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석회를 따러 가요. 시멘트 모래 석회분말 있다라는 거 잠시 기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수 금지하고 우리 질식소화 해야 하는데 가장 정답으로 많이 볼 게 탄산수소 음료 분말 소화 약제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연성 고체 위험물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정린과 황은 물에 의한 냉각 소화를 한다.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이 연소하고 있을 때는 주수 소화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질식 소화 해주는데 마른 모래, 팽창질석 등의 이제 종류가 있고 탄산수소 음료 분말 소화 설비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연소 시에는 수소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우리 마그네슘분 같은 경우에 연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연소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 수소가 발생되는 게 아니어서 틀린 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수소가 발생되려고 하면은 연소할 때가 아니라 물과 반응할 때이죠. 그래서 물과 반응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소가 발생이 되므로 수소 발생되는 거 정답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연소가 아니라 물과 반응할 때이다 라고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건 4번이다 라는 거 이렇게 숨겨져 있는 말장난도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류위험물 보겠습니다.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고 자연발화성 물질은 황림밖에 없었죠. 황림 여기 있습니다. 자연발화성 물질은 황림밖에 없었고 나머지 금수성 물질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적 온도가 높아지면 스스로 발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금수성 물질은 이름에 걸맞게 물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했죠.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됩니다. 가연성 가스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뭐 수소가 될 수도 있고 아세틸렌 될 수도 있고 포스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림 제외하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 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면서 발열을 하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면 안 되고 이 친구들은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물이 안 되면 질식 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칼륨, 나트륨 및 알칼리 금속은 산소가 함유되지 않는 석유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재 가능한 위험을 봤었을 때 삼류와 사류 인화성 액체잖아요. 그래서 기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혼재가 가능하다라고까지 연관 지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석유를 저장하는 이유는 공기 중 이제 습도와 아니면 수분과 만나가지고 발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물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석유류에 저장하는 특징이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석유류 예시로는 우리 휘발유, 등유랑 유동 파라핀 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위험물 특징 크게 이렇게 봤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 에틸알루미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우리 에틸이 3개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한 게 물과의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물과 반응하면은 우리 수산화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에탄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에탄은 C2H6로 씀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틸이 수소 하나를 더 가져가가지고 에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은 이렇게 씁니다.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은 이렇게 쓰고요. 물이랑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수산화 알루미늄과 그리고 메탄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이 발생한다라는 거, 수소가 또 하나 더 늘었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문제 풀 때는 이게 절대 안 되지만, 맞다. 그리고 해서 따라 안 맞췄습니다. 실기 문제 풀 때는 절대 안 되지만 필기 문제 풀 때는 이게 좀 꼼수가 적용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벌써 꼼수를 알려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습을 하고 나서 꼼수를 쓰셔야 합니다. 에틸이다. 그리고 메틸이다. 이렇게 있는데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은 우리 에틸이 에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틸이 메탄이 되는 거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보고도 문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틸은 에탄, 메틸은 메탄 발생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반응식 다 안 써도 되니까요. 필기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실기까지 반응식 쓰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물이랑 반응하면은 뭐 생겼어요? 우리 에탄 발생하고 메탄 발생했으니까 주스소화 안 되고 질식소화 해야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죠. 트라이메틸알루미늄도 앞에서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난 칼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륨이다라는 거고 금수성 물질이 되는 거죠. 칼륨이랑 나트륨은 우리 불꽃색이 중요합니다. 불꽃색이 보라색이다라는 특징이 있음을 꼭 봐주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우리 불꽃색이 보라색인 물질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칼륨의 특징은 불꽃색이 보라색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넣잖아요. 우리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는 아니 글램핑 가서 모닥불 피울 때 우리 불꽃색 이쁘게 피우려고 여러 가지 무슨 가루였지? 유니콘 가루라고 하나? 마법의 가루라고 하나? 그거 넣잖아요. 거기서 이런 거 특징 이용해서 넣는 겁니다. 칼륨 보라색, 나트륨 노란색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 물과 닿지 않도록 석유류에 저장해야 되는데 등유 경유랑 하나 더 기억해 줍시다. 유동 파라핀 있어요. 유동 파라핀 나왔을 때 정답으로 안 고르시면 안 되고 이 친구도 석유류에 속하는구나 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륨도 물이랑 반응시켜보면은 개수를 따로 안 맞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화 칼륨과 수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물이랑 절대 반응하면 안 되고 질식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불꽃색이,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일 띠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랑 알코올이랑 반응해서 수소 발생합니다. 나트륨도 물이랑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함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석유류에 넣는다. 물이랑 닿지 않도록 석유류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만한 게 불꽃색,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소화하냐, 그리고 어디에 저장하냐라고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4가지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칼륨이랑 나트륨은요. 황린입니다. 황린은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황린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공기 중 스스로 발화하는 특징을 가진 물질입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연소하면서 오산화인이 생깁니다. 우리 아까 정린 봤을 때도 봤었는데 연소하면서 오산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산이 부인 물 속에 저장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저장하는 위험을 대표적으로 우리 황린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고 해서 이따가 사료위험을 볼 때 볼 건데 이산화탄소가 있는
황화탄소죠. 이항화탄소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에 저장하는 거 이항화탄소랑 황린 있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을 조금 다른 강의에 집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렇게 이항화탄소라고 썼는데 말할 때는 이산화탄소라고 말하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는 이항화탄소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황리는 연소 생성물 골라보도록 할게요. 황리는 이렇게 생겼고 연소한다 했으니까 산소랑 만나면 P2O5다 라고 해서 오산화인이 생기는 거죠. 오황화인 아니고요. 오산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정답 3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나칼슘입니다. 와, 이나칼슘까지 왔어요. 이나칼슘이 진짜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와요? 이나칼슘 이렇게 씁니다. CA3, P2라고 쓰고요. 이 친구 물이랑 반응했을 때 수산화 칼슘과 포스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스핀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포스핀 가스 발생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이 반응식 자체가 시험 문제에 실기까지 해서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나칼슘은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칼슘과 포스핀 가스를 발생을 하고요. 포스핀 가스 발생하기 때문에 가연성 기체예요. 그래서 물이랑 절대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 주수소화해야 된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칼륨, 나트륨, 탄화칼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고요. 연소 생성물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칼륨과 흰색으로 써볼까요? 칼륨과 나트륨 같은 친구들 먼저 볼게요. 그러면 수산화 칼륨과 그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이 있고 우리 수소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화칼슘은 어떻게 쓰죠? 탄화칼슘이니까 이렇게 쓰겠네요. 물이랑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산화 칼슘과 그다음에 이 친구 아세틸렌 생깁니다. 아세틸렌 생겨가지고 연소 생성물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 시 대량의 물로 소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량의 물로 소화하면은 안 되겠죠. 불나겠죠. 절대 안 되고 질식 소화해야 합니다.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인 수소랑 아세틸렌 발생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이다라는 거고요. 탄화칼슘이 이따 뒤에서 볼 건데 먼저 앞에서 나왔네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제 풀 때나 이렇게 물이나 산소 같은 거 반응식 쓸 때는 개수를 따로 맞추진 않을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쓰려고. 그래서 개수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한 번에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알루미늄입니다. 이나알루미늄은 우리 물과 반응해서 포스핀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이나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이랑 반응했을 때 이 친구도 포스핀 가스 발생한다. 수산화 알루미늄이랑 포스핀 가스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나칼슘이 잘 나오죠. 우리 이나칼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나칼슘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물이랑 반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랑 반응을 하면은 수산화 칼슘과 그 다음에 pH3다 라고 해서 포스핀 가스가 발생됩니다. 피 들어가면 웬만하면 포스핀 가스 나와요. 그래서 포스핀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물이랑 닿으면 안 되고 질식소화를 해야 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칼슘은 우리 포스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과 닿으면 안 되고 질식소화 해야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나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발생되는 기체를 보겠습니다. 이나칼슘 이렇게 쓰는 거죠. 칼슘 먼저 쓰고 다음 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랑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COH2다라고 해서 수산화 칼슘과 pH3다라고 해서 포스핀 가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포스겐 아니고 포스핀 가스입니다. 포스겐 이건 틀리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스핀 가스 발생하는 거 우리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과 반응해서 메탄 발생하는 거 뭐 있었습니까? 아까 트라이 메틸 알루미늄 있었죠. 그래서 트라이 메틸 알루미늄은 이렇게 쓰겠죠. 이 친구가 물이랑 반응했을 때
수산화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메탄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수대로 안 맞췄어요. 그래서 메탄 발생한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탄화칼슘입니다. CaC2 나왔죠. 아까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지금 물이랑 반응할 때 수산화칼슘과 이 친구가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C2H2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가면은 우리 아세틸렌과 연소 반응식도 볼 텐데 이산화탄소와 물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발생한다. 이 친구도 실기까지 계속 볼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꼭 같이 봐주셔야 하고요. 물이랑 반응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아세틸렌이라는 가연성 가스 나오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면 안 되고 질식소화해야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보관할 때는 이제 연소가 잘 되지 않는 불연성 가스를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탄화 알루미늄입니다. 탄화 알루미늄 어떻게 생겼어요? AlO-C3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친구도 물이랑 반응한다면 우리 수산화 알루미늄이랑 그 다음에 메탄 발생합니다. 메탄 발생하는 거 아까 하나 더 있었죠?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메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메탄 발생하기 때문에 가연성 기체죠. 그래서 주수 소화 안 되고 질식 소화해야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의 종류가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화칼슘과 탄화알루미늄 많이 나왔으니까 보도록 할 건데요. 탄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물이랑 반응하면은 수산화칼슘과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 발생되고, 탄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은 수산화알루미늄이랑 그 다음에 메탄 발생하게 되는 거죠. 탄화리튬, 탄화마그네슘도 아세틸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탄화알루미늄인 메탄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반응식을 조금 외워주셔야지 문제 푸실 때 많이 수월할 거예요. 어차피 실기 되면은 실기 다 외워야 돼요, 반응식을. 그래서 실기까지 합격해야지 우리 완전하게 자격증 따는 거잖아요. 반응식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3류 위험물까지 모두 다 봤고요. 다음 시간에 4류 위험물부터 해가지고 위험물 특징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